자, 이번에는 그리드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는 리스트 뷰와 거의 사용법이 같습니다. 자, 근데 차이가 있는 거는 그리드 뷰는 격자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각각의 아이템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자, 이거를 보면 자, 이렇게 자, 두 개 열로 바꾸면 자, 요 첫 번째 것만 보면 요게 리스트 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격자 모양으로 해서 자, 칼럼을 한 개, 두 개로 나누면 자, 요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레이아웃은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리스트 뷰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뷰가 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어댑터를 사용하는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가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리스트 뷰를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이 그리드 뷰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자, 우리 직접 만들었던 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리스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 뷰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자,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마이 그리드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리스트 뷰를 만들었던 코드 중에 상당 부분이 그대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하고요. 뉴 프로젝트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창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my grid라고 한번 해보고요. 패키지 이름에서 my 자는 한번 빼봅니다. 자, done 하면 되겠죠. 자, next, finis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my grid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리드 뷰를 추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리드 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죠. 자, 일단 activity main.xml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다가 자, 팔레트에서 하나를 끌어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 자, 여기 레이아웃 자체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단순한 자, relative layout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변경해 봅니다. 자, 이 안의 속성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덜 복잡하게 빼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 디자인 탭으로 다시 가서 위에 그냥 버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그리드 뷰를 추가를 해 봅니다. 자, 컨테이너스에 가보면 그리드 뷰가 있죠. 자, 요거를 버튼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아래를 꼭 채우게 됩니다. 그죠? id가 빠져 있으니까 id를 자, 그리드 뷰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리스트 뷰 표시했던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자, 이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는요, 이 격자의 그 칼럼 개수, 그러니까 이 리스트 뷰처럼 똑같이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는데, 자, 칼럼 개수를 정하면, 자, 이렇게도 보이고, 자, 2열짜리로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View All Properties에 가서 그리드 뷰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자, num columns라고 하는 칼럼 속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2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아이템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어댑터라고 하는 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으로 구분을 하니까 인덱스가 자, 각각의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num columns를 3으로 바꾸면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num columns에 따라서 격자의 개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이거 빼고는 리스트 뷰하고 똑같거든요. 자, 요거를 2로 한번 바꾸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 뷰하고는 약간 다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1로 하면 리스트 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2로 바꿔서 차이는 나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 와서 우리가 저 그리드 뷰를 쓰겠다라고 하면 자, 그리드 뷰 그 다음에 그리드 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할당을 합니다. r.id.gridview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댑터를 설정하고 어댑터 안에서 자, 어댑터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 안에서 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get view라고 하는 거에서 뷰를 리턴하고 뷰라고 하는 거를 부분화면처럼 만들고 자, 이런 거는 리스트 뷰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뷰를 위한 마이 리스트 창을 띄워놨었죠? 그럼 여기서 자, 일단 부분 아이템을 위한 부분 화면
즉 아이템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 여기 내용,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한번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아이콘 01부터 05까지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RES 밑에 드로어블 폴더에 갖다 붙여넣기 컨트롤 V 합니다. 자,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싱어 아이템이라고 하는 XML 파일 복사해서 자 레이아웃 폴더에 갖다 넣어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싱어 아이템과 싱어 아이템 뷰도 자 그대로 한번 갖다 놔봅니다. 자, 여기에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파일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 main.xml은 뭐 건드릴 일은 없어요. 그죠? 그리드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메인 액티비티에 가보면 싱어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정의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싱어 어댑터라는 클래스 정의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자, 여기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라고 하고요. 메인 액티비티.java로 가서 온크레이트 아래쪽에다가 자, 이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된 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에러가 안 나죠? 싱어 어댑터를 똑같이 정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똑같이 자, 그리드 뷰로 또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드 뷰에 대해서 자, 이 리스트 뷰가 있죠? 그러면 리스트 뷰 아래쪽에서 싱어 어댑터 객체를 만들고 add 아이템을 하고 on 아이템 클릭 리스너를 하든 여기까지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갖다 넣어보자. 자, 그러면 어댑터 객체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싱어 어댑터라고 하는 이 변수 선언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메인 액티비티 안에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없네요. 여기서 에러가 있는 건 뭐예요? 이 리스트 뷰가 이제 그리드 뷰로 바뀌었으니까 이 그리드 뷰라고 하는 변수의 set 어댑터, 그리드 뷰의 set on item 클릭 리스너를 해줍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이리스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써본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그리드 뷰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드 뷰에 설정하기 위한 어댑터라든가 다른 소스 코드는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차이는 하나도 없고 그리드 뷰라고 하는 껍데기만 따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num columns라고 하는 속성을 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입니다. 와우, 대단하죠? 자, 이 각각이 자 이렇게 자 2x2 칼럼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리스트 뷰와 완전히 기능이 똑같습니다. 보이는 모양만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게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러분 리스트 뷰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리드 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내용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드 뷰는 여러분이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장의 뒷부분에서 이제 캘린더라고 하는 데 가면 또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캘린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뷰는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스트,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리스트 뷰를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 뷰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은 이 그리드 뷰로 해서 이 폭이 좁아지니까 이 레이아웃은 필요하면 다시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복합위젯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합위젯은요, 자, 여러분이 어떤 레이아웃이나 뷰가 있으면 이 뷰를 하나의 뷰로 합쳐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그것들을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배치를 한 다음에 기능을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자,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날짜 보여주는 그 뷰, 그 다음에 시간을 보여주는 뷰를 매번 다 집어넣고 코드에서 새로 그걸 다 붙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업이 계속 똑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뷰처럼 묶어주는 거를 복합 위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위젯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날짜 선택하는 거하고 시간 선택하는 거를 얘를 하나의 뷰처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걸 또 쓰려고 하면 저걸 그냥 자, 그 그러니까 버튼처럼 태그로 추가를 해주거나 또는 소스 코드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 저게 어떤 작업을 거쳐서 하는지,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close 프로젝트를 해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스타트 누르고요. 자, 여기서, 자, my picker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샘플 데이트 타임 picker라고 되어 있죠. 자, 패키지 네임 한번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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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버튼을 상속해서 새로운 버튼을 만들거나 또는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하나의 아이템을 부분 화면처럼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정의를 하는 것처럼, 자, 이것도 자, 새로운, 그러니까 뷰를 합쳐서 새로운 그 뷰를 만드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를 이용해서 자, 새로운 뷰를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과정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